이번 단어는 열이다. 자, 8단원 열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열 같은 경우에는 보자. 여기 먼저 첫 번째로 온도라는 말이 나와 있죠. 온도. 자, 온도라고 하는 거는요, 체크하자. 차갑고 뜨거운 것. 자,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게 온도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얼마나 뜨겁니 차갑니를 표현한 건데, 이때 기준이 있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온도가 뭐야? 바로 섭씨 온도죠. 자, 이 섭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요, 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자, 물이 얼 때를 0이라고 놓고 끓을 때를 100이라고 놔요. 그래서 0부터 100까지 물이 얼 때부터 끓을 때까지를 100등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 그 칸들을 계속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하면서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게 섭씨 온도의 개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섭씨 온도는 위로도 무한정, 밑으로도 무한정, 시작점 이런 게 개념이 없어요. 자,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 섭씨 온도를 쓰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이 있는 온도를 써야 돼. 그게 절대 온도예요. 자, 이 절대 온도, 너희들 그 1학년 때 샤를의 법칙 배웠죠? 샤를의 법칙? 뭐였니? 온도가 높아질수록 또 활발해지고 네. 자, 온도와 기체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샤를의 법칙이었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부피가 감소하고, 그죠? 자, 그런데 온도가 높아질 때 기체 부피가 증가를 했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부피가 감소를 하는데, 이때 감소를 하다가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때의 가상의 온도. 자, 그럼 기체 부피가 0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입자의 운동이 둔해져서 딱 멈춰졌을 때의 온도. 자, 그때의 온도를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73도에 해당하거든요. 자, 이 마이너스 273도가 입자 운동이, 그러니까 열이 딱 없어졌을 때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를 0이라고 놓고 시작하는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해. 단위는 켈빈이라는 단위를 써요. 자,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과학에서는 거의 켈빈 단위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 섭씨 단위보단 켈빈 단위를 써. 자, 이 켈빈 단위를 쓰게 되는데 0도가 273켈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켈빈이라는 단위 같은 경우엔 절대 온도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걸 잴 때는요, 알코올 온도계, 디지털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 등으로 이렇게 온도계로 이용해서 측정을 하죠. 자, 그러면 입자 운동, 이 입자 운동이라고 하는 건 입자가,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고체 상태일 때도 입자는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하고 있다고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액체가 되면 좀 더 자유롭게, 기체가 되면 입자끼리 완전 제각각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인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분자나 원자에 대한 개념이죠. 자, 입자로 되어 있고 이 입자들은요,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 받으면 어떻게 돼? 더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은요, 그거는 곧 온도가 높아짐을 의미해줘요. 자, 그럼 반대로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은요,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는 활발한 정도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차가운 물, 뜨거운 물 했을 때, 자, 잉크방울 떨어뜨렸는데 어디에서 더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느냐? 따뜻한 물에서 더 빠르게 퍼져나간다. 왜? 입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더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 더 활발하다. 아, 여기 보시면요, 이 뒤에 요거 뿅뿅뿅뿅 나오는 거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게 많을수록 활발하다는 그런 개념이야. 자, 그럼 자, 입자 온도에 따라 입자 운동 달라지는 예시해 가지고, 뭐 당연한 얘기야.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차가운 물보단 따뜻한 물에 더 잘 녹는 거, 그 다음에 잉크가 뜨거운 물에서 더 잘 퍼지는 거, 음식 냄새라든가 뭐 냄새가 따뜻한 날씨에 더 멀리까지 퍼져나간다라는 것 같은 게 바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 활발하다라는 그딴 개념이 되는 거야. 자, 옆에 1, 2, 3번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1번에 5xO 나왔니? 5xO. 2번은 나죠. 나. 3번은 높을수록 뜨거운 물. 여긴 어려운 거 없죠? 틀린 거 뭐 있니? 틀린 거 없죠? 자, 여기 별표 치세요. B는 다 별표야, 이게 지금. 자, 열의 이동 방법.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보시면 전도. 자, 그 다음에 대류. 자, 그 다음에 복사. 자, 전도 같은 경우에는요, 체크하자, 고체. 대류는요, 액체와 기체. 복사는요, 직접 이동. 자,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는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열이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고체 상태의 물질은 입자가 단단하게 강한 인력에 의해서 제자리에서 딱 붙어 있는 형태야. 제자리에서 그래서 진동 운동만 해요. 고체 입자가 막 옆으로 튀어나가거나 그럴 일은 없어. 그러면 고체가 아닌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열 받으면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거야. 그러다 옆에 놈을 빵빵 쳐대는 거지. 자, 옆에 놈을 충돌에 의해서 쳐대면은 옆에 놈도 열 받아서 또 옆에 놈을 쳐대고 활발해지면서. 자, 이렇게 옆으로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을 전도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꼭 접촉이 돼 있어야지만이 나타나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열받은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웃한 입자한테 열을 전달해 주고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현상. 자, 뜨거운 국에다가 숟가락 담가뒀어. 그랬더니 끝까지 다 뜨거워지는 거라든가. 추운 날 실외의 금속으로 된 의자는 나무로 된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라고 했는데, 자, 얘들아 옆에 보시게 되면은요, 전도 정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열이 잘 전달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애가 있죠. 자, 전도가 잘 되는 애와 전도가 잘 안 되는 애. 전도가 잘 되는 애들은 거의 금속 형태죠. 자, 이 금속인 아이들은 열 전도가 잘 돼. 옆으로 전달이 금방금방 돼. 하지만 자, 금속이 아닌 애들, 유리, 플라스틱, 나무, 천 이런 것들은요, 열 전달이 잘 안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냄비나 후라이팬에 금속으로 만들지만은 손잡이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같은 걸로 만들죠. 내가 손잡았을 때 거기에는 열이 전달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다시 추운 날 실외의 금속으로 된 의자가 있고 나무로 된 의자가 있어. 너희들은 경험으로 알 수 있을 거야. 그냥 딱 앉았을 때 내 엉덩이가 차갑다라고 느껴지는 게 금속으로 된 의자죠. 자, 지금 겨울이 됐어. 지금 바깥에 영하 10도야. 자, 마이너스 10도야, 밖이. 자, 그러면 금속으로 된 의자나 나무로 된 의자가 이렇게 두 개가 놓여져 있어. 의자 두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 지금 밖은 계속 영하 10도였어. 그러면은 이 금속으로 된 의자도 마이너스 10도. 나무로 된 의자도 마이너스 10도.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의자가 더 차가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금속으로 된 의자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건 딱 앉았을 때 나의 따뜻한 엉덩이에 있던 열이 금속에 의해서 빠르게 전달되어 빠져나가는 거죠. 자, 나무로 된 의자보다는 금속으로 된 의자가 더 빠르게 전도를 시켜버리니까 내 열을 금방 뺏어가 버려. 그래서 더 온도가 빨리 내려가는 거. 그런 개념이야. 자, 그래서 추운 날 바깥에 있는 금속 의자와 나무 의자는 금속 의자가 더 차가워요 라고 말하면 안 돼. 알겠니? 온도는 똑같은데 앉았을 때 전도가 더 빨리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류야. 자, 이 대류 같은 경우에는 액체나 기체 상태일 때 입자가 열을 가지고 직접 가는 거야. 입자가 이동하는 거야. 아까 고체는 입자가 이동을 하지 못해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그랬어. 근데 액체나 기체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입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열받은 입자가 직접 가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여기서의 직접 이동은 입자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액체나 기체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대류는 어렸을 때도 배웠죠. 따뜻한
따뜻해진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식은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 위로 가고 찬 공기 아래로 가고 대류 현상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자, 그게 바로 대류 현상이고요. 그래서 주전자를 끓일 때 밑에만 끓여도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는 것도 대류 때문이고, 자, 석빙고든 얼음을 저장한 창고 천장에 환기구멍을 만들어 이런 구조예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는 것 때문에 아예 환기구를 위쪽에다 만들어 놓는 거야. 따뜻한 공기 위로 빠져나가라고. 자, 그 다음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해요.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해요. 그래서 위쪽에 설치했을 때 차가워진 공기가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 난로 아래쪽에 설치해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게끔 해주는 현상을 얘기를 해줘. 자, 마지막으로 복사인데요. 자, 이 복사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거는 직접 이동인데 누가 직접 이동이냐? 열이 직접 이동이야. 아까 전도나 대류는 입자가 있어야 돼. 자, 전도나 대류는 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복사는 입자 필요 없어요. 그냥 열이 직접 가는 거야. 자, 열이 직접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없어도 그냥 올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태양열이 지구로 오는 거죠. 태양열이 지구로 전달되어 오는 것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이렇게 날아오는 것도 역시 복사열이야. 자, 그 다음 여기 진공 상태에서도 역시 열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난로를 켰어. 난로를 켜서 난로 옆에다 손을 딱 하게 갖다 대. 난로 옆에다 손을 갖다 대서 내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는 난로에서 오는 열을 직접 받기 때문에 그래. 이건 복사열 받는 거야. 근데 교실에다 난로를 켜놓고 한참 있다 보니 교실 전체가 훈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야? 이거는 대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늘보다 햇빛이 더 따뜻하다거나 토스터기나 오븐 같은 경우에도 열을 직접 보내주는 거죠.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열을 적외선 자체가 이제 열 형태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적외선. 복사 형태의 열은 주로 적외선에 의한 것입니다. 라는 거. 우리가 적외선을 측정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옆에 5번까지죠. 5번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X죠. 틀린 거? 1번에 입자가 이웃한 입자들과 충돌하여 직접 이동하여, 요게 틀렸어요. 직접 이동하여 라는 말이 틀렸어요. 물질 종류에 따라 열에 전도되는 빠르기가 다르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물질들마다 전도가 잘 되는 애가 있고 전도가 잘 안 되는 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물질들마다 전도되는 정도가 달라요. 맞는 얘기죠. 이거는 입자들의 결합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자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개념이야. 물질들마다 당연히 입자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된다라는 개념. 얘네들 같은 경우에,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입자들이 서로 이렇게 다 붙어 있는 형태에서 열 전달이 쉽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자유전자 형태로 이렇게 금속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결합력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요. 2번 볼까요? 자, 2번은 대류죠, 대류. 자, 3번에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위쪽, 아래쪽이죠. 자, 4번에는 다, 나, 가죠. 다, 나, 가. 자, 5번은 전도, 대류, 복사죠. 오케이? 자, 여기 승리해서 질문. 없니? 자, 지금 얘기한 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열 전달에 대한 얘기야. 열이 전달되어 가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자, 지금 요번에 얘기할 거는 단열이야. 단열은 뭐겠어? 열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죠.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걸 단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하려면 뭘 막아야 되느냐? 전도, 대류, 복사를 막으면 돼요. 이거 모두 막아주면 단열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단열이 잘 될수록 온도 변화가 적다. 온도 변화가 적다. 이 단열이 안 되면은 바깥 온도랑 내 온도랑 똑같아지는 거야. 야, 밖이 막 마이너스 20도야. 근데 집 안에 단열이 안 돼. 그럼 집 안도 똑같이 마이너스 20도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열을 차단해줘야 돼. 그게 이제 단열이죠. 자, 그렇게 하는 단열의 이용인데요.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보온병이죠. 자, 보온병은 별표 한번 쳐주세요. 맨날 나오는, 시험에 꼭 나와. 너희들이 보온병 보시면은 되게 비싸죠. 자, 이 보온병이 비싼 이유가 여기 은도금된 벽면. 자, 첫 번째 안에 보면은 웬만한 보온병들은 다 은색이야. 자, 왜 다 은색이냐? 이게 복사에 의한 열을 차단하는 거야. 복사에 의한 열을 차단. 자, 여기 체크할게. 복사에다가 체크해줘. 복사에 의한 열을 차단해줘. 그럼 무슨 말이냐면 복사라고 하는 건 열이 직접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적외선 형태로 가요. 자, 그러니까 전자파, 파장의 형태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은도금으로 돼 있잖아. 그럼 뭐해? 반사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반사시켜 가지고 그 안에 머물게끔 해주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사에 의한 열을 이동을 차단해 주고요. 그 다음 이중벽의 진공 공간. 여기 진공.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 없어? 없어. 자, 보온병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 버려. 자, 그래서 이중벽의 진공 공간. 진공이라는 건 뭐가 없다. 고체도 없고 액체도 없고 기체도 없어. 즉 물질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전도와 대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열 전달을 막아주는 형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와 대류를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마개를 보시게 되면 너희들 보온병 보시면 알겠지만은 똑 누르면 톡 튀어나와서 이렇게 따르는 형태죠. 그죠? 자, 그게 뭐냐? 이중마개 형태예요. 이중마개. 자, 그러니까 이중마개 형태라고 하는 거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도에 의해서 쭉 열이 전달될 텐데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에 의한 열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또 한 번 해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온병에 안에 따뜻한 물을 넣으면 그 따뜻한 물이 계속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게끔, 또 얼음을 넣으면 그 얼음이 계속 차가움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요거 무슨 열을 차단하는지, 어떤 열 전달 방법을 차단하는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열을 또 열심히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이죠. 자, 집 같은 경우에도 단열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뭘 집어넣느냐? 단열재를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단열재라고 하는 거 뭐로 돼 있냐면 스타이로폼이라고 하는, 너희들 알죠? 스티로폼? 자, 스타이로폼으로 돼 있어. 자, 얘가 왜 단열재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공기를 많이 포함하면은 효율적인 단열재. 자, 무슨 말이냐면 쭉 연결되어 있다라고 상상을 해. 입자들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요, 전도에 의해서 열이 바로바로 전달되어 나가요. 전도에 의해서. 그런데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중간 공기가 있어. 그러면 전도되다가 대류되다가 전도돼, 이런 식이 돼버려. 그래서 전달이 굉장히 더디게 어렵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게 되면은요, 층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 층을 이루게 되면은 열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효율적인 단열재가 될 수 있어. 대표적인 게 바로 스타이로폼이야. 자, 얘는 굉장히 안에 공기층이 많이 들어가 있어. 자, 그리고 뭐 솜이라든가, 그 다음에 너희들 오리털, 뭐 거위털, 파카 같은 거 입을 때 걔네들도 역시 안에 공기층을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벽과 벽 사이에 스타이로폼 단열재를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 그럼 창문에는 그걸 못 넣어. 그래서 창문은 어떻게 해버리느냐? 창문은 이런 식으로 이중창 형태로 해. 자, 이중창 형태로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공기가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야.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창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3중창도 나오고 비싼 데는 뭐 4중창까지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여기 3중창 이런 거 해놓은 다음에 안에다가 다른 기체를 막 집어넣고 또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최대한 열을 차단해 준다라는 얘기야. 한 층으로만 돼 있으면 전도에 의해서 쉽게 빠져나가. 근데 이중으로 돼 있으면 공기가 단열재 역할을 해준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겨울철에 방한복 입잖아요. 그 안에 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도가 잘 안 되게끔 해가지고서는 열을 차단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옆에 보시게 되면 단열재 실험이 나와 있어. 여기 지금 뜨거운 물을 넣고 신문지, 솜, 모래에 감싸고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은요, 온도 변화가 작은 애가 단열이 잘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온도 변화가 작은 애가 단열이 잘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솜이 가장 잘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열평형인데, 열평형 하기 전에 옆에 문제부터 하자.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해보고 할까? 1번에는 OOXX이죠. 오케이. 자, 2번은 공기지요. 됐니? 그 다음 3번은 3번이에요. 냄비 바닥. 여기서 질문. 근데 공기는 기체인데 왜 전도라고 해요? 대류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공기는 열의 전도가 매우 느린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단열재 보시면 솜, 스티로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얘네들이 고체죠. 네. 고체는 전도 역할을 하죠. 네. 근데 얘네들은 뭘 품고 있냐면 공기를 품고 있는 거야. 공기를 중간중간에 품고 있기 때문에 열 전도를 제대로 못하게끔 하는 거지, 공기가. 중간중간 끊어버리는 거야, 전도를. 공기를 머금을수록. 자, 그렇기 때문에 단열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왜 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체끼리 하는 걸 전도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솜이나 스티로폼이 고체라고. 그러니까 고체기 때문에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중간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에 의해서 전도가 차단된다고. 그 고체에서 전달되는 열이 차단된다고. 됐나요? 이해되니? 자, 마지막으로 열평형 보자. 자, 이 열평형. 먼저 열이라는 개념. 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에너지예요. 열은 에너지야. 자, 그리고요, 이 당연히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갑니다.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서로 맞닿아 있으면 뜨거운 물은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물은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럼 차가운 물은 뭘 받는 거야? 열 받는 거죠. 그죠? 그때 걔가 받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때 이동하는 열이 얼마나 될까? 그 열량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이동하는 열의 양이 열량이 되는 건데, 단위가 보세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뭐 다이어트 하는 거, 뭐 밥 한 그릇 먹으면 몇 킬로칼로리 그딴 거 얘기하잖아. 열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자, 이 열량, 이동하는 열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열을 얻으면 어떻게 돼? 입자운동 활발해지죠. 반대로 열을 잃으면요, 입자운동 둔해지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다가 별표 한번 열평형에 도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열평형. 자, 이 열평형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보시면 처음에 고온의 물체가 있고 저온의 물체가 있네. 이 고온의 물체는 입자운동이 활발했고 저온의 물체는 입자운동이 둔했어요. 자, 걔네들이 딱 접촉을 했어요. 접촉을 하니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을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열을 잃어버린 애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입자운동이 둔해지는 거고, 저온의 물체는 입자운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둘의 입자운동이 같아질 때가 생겨.
그때가 언제야? 온도가 같아졌을 때. 이때를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표 이놈. 이때 고온의 물체는요, 열을 잃어버렸죠. 자, 그러니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 이게 두 개는 서로 같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이 같다. 단 외부로 열 출입이 없을 때, 두 물체 사이에서만 열 출입이 있었을 때 얘기해.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럼 열평형 이용하는 거, 뭐 한약팩을 데워요, 뜨거운 물에 넣어서 따뜻하게 데피는 거, 그 다음에 온도를 측정할 때, 요즘은 많이 안 쓰지만 왜 체온계 같은 거 이렇게 알코올 온도계로 되어 있는 거, 수은 온도계로 되어 있는 그런 체온계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입에다 이렇게 물고서는 가만히 있던가, 몇 분 가만히 있어야 되죠. 겨드랑이에 껴서 가만히 있던가, 이런 식으로 하죠. 뭐 요즘은 다 전기로 하니까, 전자로 하니까 이러진 않지만은. 그게 뭐야? 내 몸의 체온하고 온도계가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개념이야. 자, 생선을 얼음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얼음하고 생선의 온도가 같아지면서 생선이 신선하게 유지되는 거.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었어. 따뜻한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어. 냉장고의 온도와 서로 열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때 예를 들어서 100도씨 물이 있고 0도씨 물이 있어. 둘을 섞었어. 그럼 50도가 된다, 안 된다? (100도씨) 물하고 0도씨 물이 있어. 둘을 짠 하고 섞었더니 중간 온도인 딱 50도가 됐어요. 이러면 돼, 안 돼?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이 문제는 뭐가 빠져 있느냐? 물의 양이 빠져 있죠. 100도씨 물은 한 방울이고 0도씨 물은 뭐 한 컵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50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열평형 온도가 딱 중간 온도야 라고 말하면 그건 안 돼요. 그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져.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가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나는 온도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누가 양이 많은 걸까요? 온도 변화가 큰 게 양이 많은 걸까? 온도 변화가 작은 게 양이 많은 걸까? 그렇죠. 작은 게 양이 많은 애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작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온도가 높은 가는 열을 잃어버려요. 가가 잃어버린 열의 양과 그 다음에 나가 얻은 열의 양이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열의 양이 같은 거지 온도가 똑같아요. 또 온도 변화가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온도가 똑같아졌을 때부터 우리는 열평형에 도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 2번 한번 해볼까요? 자, 보자. 1번에. 자, 1번의 1은 높다. 그죠? 높다. 2는 A에서 B로 가죠. 3은 A의 입자운동은 둔해지고요. B의 입자운동은 활발해지는 거죠. 자, 2번의 1은 C는 무슨 상태?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D는 몇 킬로칼로리? 이번에 B는 몇 킬로칼로리 얻어요? 300킬로칼로리 얻는 거죠. 이름만큼 얻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300킬로칼로리. 여기서 질문. 또 없지요. 자, 그럼 이제 고체와 액체의 열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속 막대예요. 촌농 떨어뜨린 다음에 나무 막대를 이렇게 쫙 하고 붙여놔요. 그리고 한쪽을 가열하는 거죠. 자, 이때 가까운 쪽부터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촌농이 녹으면서요. 자, 그래서 가까운 쪽부터 이렇게 촌농이 녹는다. 그래서 이웃한 입자로 열을 전달하는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뜨거운 물, 차가운 물에다 빨간 잉크, 파란 잉크 푸른 다음에요. 이 둘을 이렇게
맞대나요. 여기 투명 필름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걸로 팍 하고 빼버리는 거죠. 자, 딱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찬 아이는 아래로, 뜨거운 아이는 위로, 빨간색은 위로, 파란색은 아래로 내려가는 게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이게 대류 현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열평형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뜨거운 물이 있고 차가운 물이 담근 비커 있죠. 이게 비커 여기 조그만 거 보이죠? 자, 이 두 개에다가 이런 식으로 온도계 꽂아 가지고서는 온도 변화를 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뜨거운 물 온도가 60도에서 쭉 가가지고 30도까지 가고요. 차가운 물 온도는요 10도에서 30도까지 가고요.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얘는 뜨거운 물은 30도 내려갔고요. 차가운 물은 20도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뭐가 이동하느냐? 열이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언제부터 5분이 된 다음부터는요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오케이. 어우, 다 했네요. 그럼 우리 뒤에 거 문제 쫙 해보자. 27문제 337쪽까지 27문제 해보도록 하세요. 자, 보자. 1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3번이죠. 0도는 몇 켈빈? 273? 그렇지. 273 켈빈이지. 0 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씨고요. 오케이? 간격은 똑같아요. 켈빈과 도씨의 간격은 똑같아. 그래서 켈빈 온도로 할 때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 더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이고요. 아, 얘들아, 켈빈 온도 할 때 0 켈빈이 있어. 그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켈빈 이런 거 있다 없다? 마이너스 켈빈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0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0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만 올라가는 거지. 그 밑에 온도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시작점이 있는 켈빈 온도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근데 섭씨 온도는 그런 게 없지. 위아래 그냥 다 뚫려 있는 형태지. 자, 그 다음 2번 해보자. 그래서 1번, 3번이고 2번은 몇 번? 2번 나왔니? 자, 틀린 사람 손? 자, 나의 입자 운동이 가보다 활발한. 우리 요거 뒤에 이렇게 뿅뿅뿅뿅 나와 있는 요거 보고서는 누가 더 활발한 건지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볼 때는. 그래서 니은이 되고요. 3번에는 3번과 5번이죠. 자, 숟가락 고체죠. 그 다음에 프라이팬 고체죠. 그래서 3번, 5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1번은 뭘까요? 1번은 뭐예요? 1번 뭐야? 복사죠. 2번은요? 대류죠. 4번도 대류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에 옳은 것은 그랬어. 몇 번이냐? 1번이죠. 열은 가에서 라 방향으로 가겠죠? 오케이. 틀린 사람 손? 자, 5번에 보시게 되면은 5번은 몇 번? 옳은 것은 그랬어요. 5번에 국자로 만든 재질에 따라 열 전도가 되는 빠르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금속으로 된 게 먼저 제일 빨리 녹겠죠. 그죠? 그런 거 다 빠르기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에는요 4번이죠. 뜨거운 물은 올라갈 거고요. 차가운 물은 내려갈 거예요. 이걸 우린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요. 자, 그 다음 7번은 자 2번이죠. 이게 지금 대류죠.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해요. 그래서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번이 됩니다요. 자, 그 다음 8번은요? 이게 무슨 열 얘기하는 거야? 열 전달 방법 뭐야 이거는? 복사에 대한 얘기죠. 1번은 뭐에 대한 얘기니? 그렇죠. 대류에 대한 얘기죠. 2번은요. 이것도 대류에 대한 얘기일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은요. 이게 복사죠. 그래서 8번에는 3번이 돼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9번에는요. 옳은 것은 4번인가? 4번에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여 열을 전달한 입자가 이동하는 거죠. 대류의 특징은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4번이에요. 그 다음 10번은요. 5번에 접촉한 두 물체 사이에서 차례로 전달되어 열 전달되는 게 전도. 그 다음에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절단하는 걸 대류라고 얘기를 하지요. 11번은요? 5번이죠. 여기까지 중에 질문. 이 페이지 질문 틀린 거? 8번? 자, 8번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복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복사열이 누가 있는지를 찾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엔 대류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2번도 보일러 틀어가지고 방안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집니다. 요거는 그 대류에 의해서 따뜻해지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뜨거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만지면 따뜻하다. 이거는 뜨거운 그 유리컵에서 내 손으로 열이 전달되어 가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겠죠. 자,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입에 물고 있더니 온도가 같아집니다. 이거 체온계와 나 사이에 열평형에 도달하는 건데 이 체온계는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2번 보자. 자, 12번은 몇 번이니? 2번이죠. 자, 13번 볼까요? 13번에는 옳은 것은 몇 번? 4번에 공기가 많으면 열 이동을 잘 막아줍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4번은 2번이에요. 그 다음 15번은 5번이고요. 16번은 3번이에요. 자, 여기서 틀린 거 질문. 여기서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갈게요.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이죠. 자, 3번은 옳지 않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8번은요? 그렇지, 5번이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만 한 A가 가장 온도가 낮은 거예요. 자, 그 다음 19번은 자, 19번에는 4번이네요. A는 지금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럼 A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거죠. B는 온도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B가 열을 잃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20번은 자, 20번에는 2번이죠. 4분 후에 열평형에 도달한다가 아니라 몇 분 됐을 때야? 5분 됐을 때 열평형에 도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1번은 5번이지요. 22번은 1번이고요. 여기서 질문. 자기 틀린 거 질문.
자, 없으면 23번 갈게요. 자, 23번 답 보이니? 자, 바닥은 음식을 익힐 수 있도록 열이 잘 나는 금속으로 만들고요. 손잡이는 열 전도가 잘 안 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24번이에요. 보이니? 자, 24번에. 됐나요? 넘어가요? 오케이. 자, 25번 해주세요. 됐니? 넘어가요? 자, 그 다음 26번. 됐습니까? 열평형에 도달한다는 얘기가 꼭 있어줘야 돼. 자, 그 다음 27번. 여기까지 됐니? 질문! 질문이요. 질문 없어?